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또 이적 시장 점검도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김천,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는 이적이 불가능한 이 광주 FC, 이렇게 두 팀을 제외하고는 총 10팀을 이제 다루게 됐는데요. K리그 1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해 달리는 두 팀이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전북 현대 그리고 대전 하나 시티즈는 어떤 이적 시장을 현재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K리그 1 그리고 코리아컵 우승팀 전북 현대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은 송범근 키퍼, 김태현,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 김진규, 강상윤, 박진섭, 송민규, 전진우, 티아고 선수였고요. 콤파뇨, 이영재, 연재훈, 이승우, 최철순, 한국영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 김정훈 선수가 이탈을 했고요. 최철순, 홍정호, 진시우 선수가 팀을 떠났고, 미드필더에는 한국영, 권창훈, 박진섭, 그리고 공격수에는 박재용, 송민규, 그리고 전진우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보강 포인트를 보자면 역시나 주전급 선수들이 이탈하는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겠고요. 일부 포지션에서는 아쉬운 뎁스를 보유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정훈의 이탈은 이주현 선수를 영입했고요. 최철순의 이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측면 수비에 이렇다 할 선수가 들어온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측면 수비도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센터백의 이탈에는 많은 선수를 채웠습니다. 조이제, 박지수, 변준수, K리그 그리고 해외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전북 현대에는 홍정호와 진시우라는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명의 선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영입을 해내면서 보강은 확실히 잘 해낸 분위기가 있고요. 미드필더는 박진섭 선수, 지난해 주전 3선이었던 박진섭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르단이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서 다시 한번 정정윤 감독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의 경우에는 김승섭 그리고 못다 선수를 영입했고요. 추가로 외국인 선수의 영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영상을 만든 상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현대의 이런 겨울 이적 시장을 반영한 베스트 11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범근 키퍼를 비롯해서 김태현, 김영빈, 박지수, 김태환, 오베르단, 강상윤, 김승섭, 김진규, 이동준, 콤파뇨 선수를 예상해 봤는데요. 지난해 베스트 11은 820만 유로로 한화약 140억이었다면 올해는 965만 유로로 한화약 165억입니다. 그렇게 빠져도 결국은 전북의 전력이 강해지기 마련이고 늘 전북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북 현대의 어떤 이적 시장을 보낸 이후의 가치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처럼 거스포 감독의 4-3-3을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정정윤 감독이 활용했던 4-4-2 내지는 4-4-1 그런 느낌의 플랜을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나온다면 이미 K리그에서는 가장 높은 또 가치를 보유하는 구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콤페니 선수가 복귀만 잘 해낸다면 충분히 전북 현대도 지금보다도 더 좋은 전력으로, 조금 더 좋은 팀으로 경기를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북 현대가 보냈던 겨울 이적 시장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베르단 선수의 영입입니다. 95년생의 미드필더 오베르단 선수는 지난해 포항 스틸러스에서 34경기 동안 6골을 득점했는데요. 오베르단은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중에 한 명입니다. 넓은 활동 범위 그리고 뛰어난 수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시즌에는 득점 능력 발전까지 보여주면서 오베르단이 정말 다양한 걸 다 잘하는 선수구나라는 걸 증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포항의 팀 밸런스에도 정말 큰 영향을 지난해 줬었고, 부상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기 선발 출전을 하면서 오베르단이 포항의 중심이라는 걸 지난해에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사실 전북에서는 직전 시즌 말미에 당했던 이 부상의 회복 정도가 조금 관건이 되겠고요. 회복만 잘 된다면 작년보다 좋은 중원도 이론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윤 감독이 박진섭이라는 전문 3선을 보냈지만 오베르단 선수는 6번과 8번의 그 경기 어디에서 투볼란치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정말 좋은 활동량 그리고 좋은 능력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베르단 강상윤이라는 조합이 짜진다면 이만한 조합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정윤 감독의 포지셔닝 자체는 정말 확실하게 오베르단 선수의 도움이 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오베르단이 전북에서 보여줄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베르단 선수를 가장 기대되는 영입 선수로 뽑아봤고요. 전북 현대 이적 시장 점검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은 이창근 키퍼 비롯해서 강윤성, 안톤, 하창래, 김문환, 주앙빅토르, 이순민, 김봉수, 김현욱, 그리고 주민규 선수와 마사 선수가 많이 나왔고요. 김준범, 이명재, 밥신, 박규현, 김민덕, 이준서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아웃을 보면 사실 나간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들의 어떤 팀 내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여승원 선수는 임대로 떠났고 김민우, 이준규 모두 다 임대로 떠났는데 이 선수들은 임대를 떠났었거나 뭐 어쨌든 팀에서 전력적인 부분에서의 아주 많은 영향을 차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경험을 쌓게 해주는 데 조금 더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에르난데스와 최건주는 그래도 측면에서 활약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 보냈을 때 대전 하나시티즌이 보강을 다시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소 아쉬웠던 측면 공격 자원을 이렇게 보강을 해야 했고 이외 뎁스도 일부 보강을 좀 해야 됐는데, 대전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전력이 완성되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부분만 또 뎁스를 늘려주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입들을 했습니다. 이 수비수로는 조성권 선수가 영입이 됐고, 조성권은 센터백, 라이트백이 모두 가능한 선수고요. 키퍼나 미드필더진에는 크게 볼만한 영입은 없습니다만 공격진의 엄원상, 루빅손으로 측면 강화를 했고, 디오고 선수를 영입하면서 톱도 좀 강화를 했던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이러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겨울 이적 시장을 반영해서 벨트름을 짠다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는데요. 이창근 키퍼, 이명재, 안톤, 하창래, 김문환, 루빅손, 김봉수, 밥신, 엄원상, 주민규, 그리고 마사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80만 유로로 하나약 116억의 가치를 기록했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겨울 이적 시장을 거치면서는 785만 유로, 하나약 134억이라는 높은 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확실히 측면 공격이 좋아졌습니다. 네임밸류로만 보면 주앙빅토르, 김현욱보다는 루빅손, 엄원상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력이 자리를 잡으면서도 강화가 이뤄졌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김봉수 그리고 밥신 선수의 조합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김봉수와 이순민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에서 다소 아쉬움을 못 드러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밥신 선수는 그 뒤에서 빌드업 과정에서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충분히 또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황선우 감독 그리고 그 이하 코칭 스태프들이 빌드업 패턴이나 혹은 뭐 경기 플랜을 짤 때 이 밥신과 김봉수의 조합이 꽤나 의미 있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는 역시나 루빅손 선수입니다. 93년생의 윙어 루빅손 선수는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이선 측면 자원이고요. 측면 공격수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활동량, 정확성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선수고, 지난해 울산에서는 44경기나 서서 6골과 4개의 도움, 체력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없었고, 풀백이나 윙백으로 기용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울산 전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울산 팬들은 왜 잡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게 또 루빅손인데요. 사실 오른발잡이 윙어의 퀄리티가 아쉬웠던 대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리에 대전을 상대로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루빅손이 들어왔다는 건 대전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영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격수로서 꾸준히 기용될 경우, 특히나 대전은 풀백 뎁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공격수로서 루빅손이 그대로 기용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그를 평정하고 공략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는 미드필더진이나 센터백진에서 잘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잘 된다면 루빅손 선수는 정말 높은 수준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북현대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의 겨울 이적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검이라기보다는 거의 최종까지 다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한두 자리에서의 변화가 아니라면 뭐 양팀 모두 이적 시장을 아주 크게 보내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지금 완성된 전력으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두 팀에게는 안정적인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뭐랄까요? 고착화하고 또 팀을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두 팀이 보낼 시즌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적 시장 점검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K리그2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적 시장의 어떤 무브들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이적 시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